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주목할 투자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탈리아 호텔에만 6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건데요. 들으면 왜 호텔에?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 결정 속에는 앞으로의 부자 시장을 잇는 정말 주목할 논리가 숨어 있거든요. 처음엔 의외였는데 자료를 들여다보니 정말 탄탄한 전략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투자의 배경이 뭔지, 왜 호텔에 베팅했는지, 그리고 이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부자들의 소비 패턴과 투자 기회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투자를 주도한 인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크리스토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헤지펀드 거장이에요. CSR라는 펀드를 이끌고 있는데 이 펀드 규모만 7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규모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동안 알파벳, G 에어로스페이스, 프랑스 대형 인프라, 회사 빈치 같은 세계적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사람이거든요. 부동산이나 호텔 같은 전통 영역보다는 기술, 에너지 같은 미래, 먹거리에 주로 눈을 돌려왔던 거예요. 그런 그가 갑자기 호텔에 6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이 기회를 강하게 본다는 신호거든요. 무엇이 그를 호텔로 끌어당겼을까요? 이탈리아 호텔 시장의 현황을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눈에 띄어요. 먼저 객실료가 지난 몇 년간 무려 53% 폭등했다고 해요. 절반 이상 올랐다는 거니까 엄청난 상승이죠. 그리고 TCI가 이번에 투자한 규모가 6억 3,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천억 원 정도거든요. 한 펀드가 한 나라의 호텔 대출에 이렇게 큰 규모를 몰아붙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TCI의 전체 자산이 770억 달러라고 생각했을 때 이 투자가 얼마나 비중 있는 결정인지 알 수 있죠.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런 큰 베팅은 반드시 강한 근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 호텔이 매력적일까요?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부유층의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로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최고급 호텔의 공급이 정말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5성급 호텔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규제도 많고 토지도 비싸고 문화유산 보호 같은 규제도 많으니까요. 셋째, 그러면 자연스럽게 객실료와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곱은 못 따라오는데 수요는 자꾸만 늘면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다는 게 흔히 본 핵심 논리거든요. 부유층의 여행 패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요즘 부자들은 단순히 많이 여행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 그들이 찾는 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편하고 싼 숙소가 아니라 최고급 리조트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을 더 많이 찾는 거죠. 이탈리아처럼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의 럭셔리 호텔은 정말 인기거든요. 특히 베네치아라든지 파프리, 호모우스 같은 세계적 명소들이 있는 호텔은 예약이 늘 꽉 찬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투자자들이 보는 이유는 투자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구매력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투자 전문가는 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 거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부유층의 여행 수요는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급 호텔의 공급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새로운 호텔을 지으려면 정말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역사 유산 보호가 엄격하니까 함부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토지도 이미 소유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호텔들이 계속 같은 고객들을 받으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호텔의 객실료는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허는 이 공급 제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히 읽은 거거든요. 향후 10년간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호텔은 이렇게 공급이 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호텔을 지으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는 규제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48개나 있을 정도로 역사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역사지구의 건물은 함부로 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어요. 둘째는 토지 소유권이에요. 유명한 관광지의 토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유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건설에 협력하지 않아요. 셋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꼭 버텔 하나 짓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규제가 많고 불확실성이 높으면 투자자들도 꺼리게 되죠. 이 세 가지 장벽이 합쳐지니까 최고급 호텔은 신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흔히 직접 언급한 투자 논리를 보면 정말 명확하거든요. 부유층 관광 수요는 꾸준히 늘지만 최고급 호텔 공급은 제한된 객실료와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 투자 논리를 읽고는 정말 탄탄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기술이나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정확히 포착한 거더라고요. 부유층이 계속 나타나고 그들이 원하는 호텔은 못 늘어나고 그러면 기존 호텔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논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호텔들이 투자했는지 알아보면 더 명확해져요. CCR가 담보로 잡은 호텔들이 베네치아, 하프리, 더모우스, 밀라노에 있다고 하는데 이곳들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하프리는 남유럽의 럭셔리 휴양지로 알려져 있어요. 허무우스는 밀란의 북쪽에 있는 산과 물이 어우러진 경치 좋은 곳이고 밀라노는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죠. 이런 곳의 호텔들은 유명인과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여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지역들의 호텔 객실료는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는 게 헌의 판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거든요. 부자들의 소비 성향이 급격히 바뀔 수 있죠. 만약 경제가 크게 침체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산이 줄면 럭셔리 여행 예산도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또 다른 리스크는 대체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이나 중동의 초호화 리조트가 급격히 늘어나면 이탈리아 호텔의 독점력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도 허니 이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이런 리스크가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작다고 본 것 같아요. 부유층의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거든요. 인도의 부자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구매력도 계속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투자가 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뉴스에서 배워야 할 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건 바로 공급 제약의 가치거든요. 호텔에 베팅한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만 늘어나면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 고급주택, 명품 관광지 등이 그렇죠. 공급이 한계가 있으면서 수요는 꾸준한 곳을 찾으면 그것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논리를 이해하면 시장을 읽는 눈이 훨씬 더 흥미로워질 거거든요.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 세계 부자들의 럭셔리 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최고급 호텔은 규제와 토지 문제로 인해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셋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약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경제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TCI 6억 달러 투자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포착한 결과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투자 기회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